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길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의 김무성 의원이지요. 지난날 탄핵 과정 등등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 보수 유튜버들 상대로 또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욕설이 들어간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혼내겠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김무성 의원 지금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하고 싸워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국회의원에서 물러난다고 보수 유튜브대에서 막말을 퍼붓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 자세한 이야기는 양태 박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무성 의원은 참 여러모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그런 인물인데 지금 저희와 같은 보수 유튜브를 상대로 아주 악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악의적인 표현이고 또 이건 막말도 최고의 막말 수준이고, 이 정치평론가 어떤 분 이종훈 정치평론가라고 그분이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당권 대권을 앞에 두고 자신의 존재감을 좀 과시해 보려고 의도되게 일부러 이슈를 끌고 와가지고 할 게 있나 없나 하다가 그걸 끌고 와서 상당히 의도되게 작심하고 발언한 거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퇴출됐어야 될 사람입니다. 아, 퇴출. 네, 김무성하고 유승민은 역사에 죄를 졌습니다. 대한민국 자유헌법에 대한 그 죄를 졌어요. 이 양반이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여당의 당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원내대표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당대표를 하면서 그때 자기가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저항을 하고 싶으면은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유승민이가 저항을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했느냐 그랬잖아요. 자기는 당대표 때 저항을 하지를 못했죠. 예를 들면 중국 상하이 상해를 갔든가 무슨 홍콩을 갔든가 거기 가가지고도 술 잔뜩 먹고 그냥 나중에 이상한 발언을 하죠.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한다 이 등등 해놓고서 나중에 24시간도 안 돼서 꼬리를 내리는, 말은 큰 소리 쳤고 꼬리 내리고 말은 큰 소리 치고 꼬리 내리는 이러한 얘기들을 아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제 양반은 효과가 24시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배따르게 됐죠. 자기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안 나왔다고 안 된 거 아니고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호남에 어디 가가지고 거기 중공업이고 뭐고 이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한번 나와서 꿈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거기 또 그것도 당해서 노했죠.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이 둘이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탄핵을 시킨 주범입니다. 주범이죠. 이 주범인데 이 주범이 결국은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좌파인 당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박 출신들을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그냥 나간 거죠. 물론 친박이 잘했다는 건 아니죠. 친박도 그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이항구가 공천권을 갖고 너무 휘둘르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항구가. 그렇다 하더라도 당을 갖다가 다른 당하고 적대당하고 좌파당하고 미리 내밀하게 내통을 해가지고 자기 당의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폐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고통받는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이 지금 문정권이 헌법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좌파들한테 부역자 노릇한 사람이 바로 이 김무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판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집권도 물론 시켰지만 이번 선거가 참패를 했는데 이 참패한 원인 중에 직접적인 원인은 공천관리위원입니다. 네. 공천관리위원회 형호하고 그 다음에 김세연 둘입니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뭐가 잘못됐냐면 김종인을 불러온 겁니다. 이 김종인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불러와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 하면서 참명전을 내쳤지 않습니까? 또 김대호를 내치고 쇼를 한 거죠. 그렇다고 그게 올라갔습니까? 그 두 자리만 비었죠. 그럼 얘기하면 그건 그럴 수 있다. 그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목을 쳐라 이렇게 해버렸지 김종인이가. 이 김종인이도 패착에 들어갑니다.
이런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하고 이 김무성입니다. 유승민은 우선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통합하겠다는 당입니까? 아니, 당명을 갑자기 자유한국당 그 좋은 이름을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이게 뭐냐? 유승민이가 고집을 부린 겁니다. 당명 안 바꾸면, 자유한국당 안 바꾸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통합 안 한다고 했는데, 이 통합이 아니에요. 이거는 황 대표가 잠깐 계산에 꼬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산에 꼬인 겁니다. 황 대표는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점을 노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잘 알겠지만은 저는 애초부터 작년에 통합 얘기 나올 때 맨 처음 나올 때부터 유승민 조심해야 된다. 저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유승민하고 저 안철수는 통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두머리 하려는 사람이고 지금 행적을 보면 다 알지 않느냐. 그렇죠. 해서 둘이 안 된다고 제발 그렇게 했는데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참모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황교안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방송에서 진언을 해주면 듣질 않아요. 그거 보니까 뭔가 그 주위에 뭔가 이렇게 핸들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갖고 또 긍정적인 또 부분이 황 대표 자신이 순수하기 때문에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못 듣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김무성하고 이 유승민이는 이 나라를 오늘날 여기로 끌고 왔다. 주범이다. 바로 좌파에 부역을 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습니까? 저는 네. 우리 박사님께서도 공감하실 내용이겠지만은 이 김무성 의원이 이번에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 하나하나를 들어보니까 가령 뭐 유튜브에서 당이 휘둘렸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오히려 유권자들이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지만은 사실 저희 신의 한 수와 같은 유튜버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어수선하던 그 보수의 분위기를 결집하고 또 지지세를 모았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희는 그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이 수치로 저희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아니야 너희들 때문에 벽이 생겨버렸어. 그래서 중도가 오질 않아. 그리고 당이 너희들 때문에 휘둘려가지고 엉망이 됐어. 오히려 지금 저희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crazy라고 그러죠. crazy of mind. crazy of mind. 네. 이 생각 사고가 좀 미쳐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서 초조하죠, 지금. 자기로 초조한 게 정치권 이제 국회의원 배따라기 됐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죠. 이거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당권, 대권이 지금 있기 때문에 또 유승민을 한참 이렇게 끌고 나오잖아요, 지금. 네. 유승민 세력하고 해가지고 한번 당을 엎어버려요.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도 김무성 파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한번 저 대권 아니면 당권 해가지고 그걸로 장악을 하기 위한 그런 음모의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제 패배의 원인을 유튜브 방송으로 했는데 유튜브 방송 아니었으면 그나마 지금 참패가 아니고 아주 엉망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상황이 공천 관리가 이미 이렇게 됐었고 유승민 소위 추천자들은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공천이 됐다는 건 네. 천하가 다 하는 거죠. 유승민당이 고작에 10명 국회의원이 10명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통합을 갖다가 100여 명 되는 당하고 통합을 1대1로 했다는 이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거 해가지고 여기에서 집단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이준석이가 무슨 최고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10명 안에 국회의원도 현역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3번이나 떨어진 자 아니냐 이게. 국회의원 3번 떨어졌으면 입 닫고 들어가야지 이제는. 창피하지도 않아요. 아니 국회의원을 3번이나 나와가지고 3번 떨어지면 입 닫고 들어가야지. 예? 젊은 피 하면서, 예? 근데 그러면서 비판을 어디다고 되느냐. 방송에다 유튜브 방송에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이 자기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했거든.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입을 좀 막아라. 입을 닫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김무성은 탄핵의 주체. 어떻게 해서 자기 당인 사람을 다른 당하고 뒤로 둬서 야합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3분지 2를 만들어가지고 탄핵을 시킵니까? 애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던 걸 만들어내버린 거잖아요. 그럼 아닌 걸 만들었는데
설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뇌물을 받은 게 돈 1원이라도 있습니까? 없던 게 다 나타났죠. 근데 징역 30년인가 20년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는 자기네들은 박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석방하라는 소리 한 번 안 해본 자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근데 그 유승민을 보면은 좌파예요. 그 좌파란 건 원내대표 연설에서 보면은 사회주의 연설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박수를 받아 심상정이가 막 그냥 엄청나게 환호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환호하고 야당에서 환호하고 정작 자유우파들 국민들은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사회주의의 정책을 얘기하고 가진 자 안 가진 자니 이런 소리나 했었고 아주 이상한 그 연설 그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원내대표 연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는 뭐냐? 김무성이가 타겟들을 잡으니까 어떤 모멘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딱 평한 게 그게 맞아요. 뭐냐면 이슈가 없으니까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정치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당권 대권도 있고 하니까 그 기회를 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번 희생을 시켜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들이 말이죠. 지금 신의 한 수를 비롯해서 이 상당수가 전부 정치 패널을 일반 방송에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일반 방송에서 정치 패널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주 훌륭한 그 유튜버들의 지금 방송입니다. 네. 이분들은 속일 수가 없어요. 김무성이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유승민이가 이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둘이는 도장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가 한 얘기, 김무성이란 자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너무 천박했다 이거야. 구구 유튜버들은 조회수로 돈벌이 하는 나쁜 놈들이라 이런 용어를 썼는데 김웅이라고 그 아주 괜찮은 그 검사 출신이 있습니다. 예. 그 저도 여기 방송에서 칭찬도 하고 옛날에 그다음 나갈 때 사퇴할 때 그렇죠. 칭찬을 해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신진 초선하고 같이 하는 이렇게 대담하는 자리에서 그 본질을 꺼내니까 그 김웅 검사가 그 얼마나 그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웃고만 자꾸 넘어갔는데 극우 유튜버들은 조회수로 돈벌이 하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지금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유승민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그 언론을 지금 지칭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방송에서 그랬어요. 그래, 자본주의에서 돈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첫째, 두 번째 너는 그럼 여태까지 돈벌이 안 하고 비를 쳐먹었느냐? 내가 그랬어요. 빌어먹었느냐? 맞네요. 그러면 지 아버지가 물려준 전남방직 했던 돈 거기서 많이 물려받았는지 뭐인지 모르지만 행복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빽이 있어가지고 40 넘어가지고 45인가 40 얼마 그 나이 때 늦지막하게 김영삼 YS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다 부모들이 다 잘 아니까 이렇게 다리를 다 놨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민추협이라는 데 들어갔다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청와대 비서관 자리도 왔다가 국회의원 이제 돼가지고 이게 입문했어요. 김무성이하고 저는 말이죠. 인연은 없지만 말은 한마디도 섞어본 적 없지만 신한국당이라고 있죠. 김영삼 때. 신한국당에 제가 정세분석위원회 임명을 받았었어요. 연락이 왔더라고. 그게 나는 당원이 아니었죠. 당원이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김무성이가 정세분석위원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모임을 갖다가 맨하탄 호텔에서 가졌는데 그 당시 2층에서 맨하탄 호텔에 가졌는데 그날도 말이 많고 그냥 보니까 한 10명 정도 정세분석위원이 거기 아주 괜찮은 분들이 몇 분들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말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시건방지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김무성이에요, 김무성. 근데 이번에 극우 유튜버들은 조회수로 돈벌이 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했는데 우선 돈 번다는 것은 당연히 그럼 자기는 그 국회의원 하면서 뭐 했냐? 세비로 돈 벌었지 않냐고. 그렇죠. 세비만 돈 벌어요? 그 사람이 어디 돈 내고 어떻게 밥 먹어 본 적이 있나요? 우선 볼 때 보면 뭐 나올 때 보면 거들먹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돈벌이 하지 않으면은 월급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박한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리고 또 말이죠. 국회의원 세비 그건 자기 월급이니까 돈벌이 한 거예요. 그 식으로 따지면 나는 세비가 아니고 난 돈벌이 세비 받았다.
이렇게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 말하는 화두가 천박하기 짝이 없어요.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그래,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고, 그래, 나 노란 딱지 받아서 요즘 돈도 적게 받는다. 노력은 많이 하고.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방송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힘과 많은 노력과 많은 고통과 많은 공부가 필요하냐고. 이거는 거들먹거리면서 놀면서 뒹굴뒹굴 하면서 봤죠? 공항에서 나오는데 가방 백을 갖다 샥! 던지는 거, 밀어버리는 거. 어디 육선 국회의원이 그런 그 형편없는 말이지, 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천에 나왔는데, 이번에 하여튼,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은 결국 지금 좌파들을 갖다가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을 붕괴시켰잖아요. 탄핵이란 걸. 역사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는 엄청난 반역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다는 건 정당성인데, 이걸 갖다가 붕괴시켰다는 것, 이거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정치나 어떤 법보다 그 상위 개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한 것보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좌파 정권, 지금 이제 사회주의를 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지금 마련해 줬다는 거는 바로 김무성이가 제공한 거하고 다름이 없다. 따라서 김무성이는 역적 어쩌고 저쩌고 뭐 했다고 그러죠. 그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무성을 내가 이제 저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체계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이 언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해서 이 보수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은 보수 세력을 파괴시킨 사람입니다. 보수를 완전 파괴시킨 사람입니다. 이 보수 파괴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킨 것, 이건 김무성이다. 제가 이 방송을 딱 할 때 조회수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확 나가더라고요. 이들은 집단 개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그러나 그런 거 겁 안 나요. 이런 총선 참패 수습도 안 끝났는데 내부 총질이 알고 내부 폭탄을 던진 이러한 김무성은 이제 정치에서 끝나고 조용히 가시라. 어디로? 은퇴가 아니고 조용히 가서 그냥 낭인으로 돌아다녀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삿갓처럼 하나 쓰고 좀 멋 좀 내려면 떠나가는 김삿갓 하면서 같이 떠나가라. 조용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수 통합당 또 분란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통합당에서는 벌써 초선 의원들이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요. 아시죠? 초선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비판한 분들이 뭐라 그러면 김 의원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 김 의원 발언 탓에 통합당이 분열한다는 모습이다. 지금. 또 다른 초선은 뭐라고 하냐면 극우 유튜버나 반대 성향 유튜버는 사실 이걸 우리 도와준 우군인데, 이 도와준 세력을 갖다 도와준 그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데를 그렇게 공격을 해서 이게 뭐가 좋으냐? 이건 분열 중에 최고의 분열 아니냐? 또 이건 당내 영향력을 행사해보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힘을 갖다가 일부러 시비를 건 거 아니냐? 시비를 걸려면 말이죠. TV조선이나 채널A나 걸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겁이 났거든. 바로 이러한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또 어떤 이슈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아주 고심 끝에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당권 대권을 앞두고 자신 존재감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정치에 기웃거리기 위해서 마포 그 여의도 바로 옆에 거기다 사무실 크게 얻었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국회 본회의는 못 들어가니까 옆에 회의에서 하면서 기회를 엿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조용히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 대부분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도 그 말씀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100%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왜 줬는지를 자기들한테서 분석을 해야지 왜 열심히 도와왔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유튜브 채널들 상대로 왜 그렇게 십자포화를 던져댑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초선 당선자 몇 명의 그 발언이 참 마음에 드네요. 지금 외부로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 성찰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20대를 끝으로 물러난다는 김무성 의원, 정말 말 그대로 이제는 은퇴 제대로 하시고 국민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행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신의 한 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이신 양영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양영태 박사 TV, 지금도 역시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 추천 채널 안에 양영태 박사 TV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여의도 예측과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 추천이 중요해요. 회색 엄지신 분들 파랗게 추천 꼭 눌러주셔서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